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25도에서 26도에 머물며 선선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쾌청한 휴일이었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2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늘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해상에서 2.5m로 남부해상에서는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 또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찬투는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목요일부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민의 상수원 바로 앞에서 정화되지 않은 경주 지역 하수와 산업단지 침출수가 콸콸 새고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파손됐거나 빗물이 오수관로에 유입됐기 때문인데 이 경주시가 일부러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몇 달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수도 맨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시꺼먼 잔류물이 벼 논으로도 흘러들고 있습니다. 도로 밑에 깔려있는 하수 관로가 깨진 겁니다. 이곳이 관로가 파손된 지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스팔트 잔해들이 모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수에는 강동면 일대 가정과 식당, 심지어 강동 산업단지 내 처리수와 폐기물 침출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관로가 부서진 이곳과 포항시 치수원이 있는 형산강과는 불과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침출수는 업체에서 1차로 정화된 것이지만 안강하수 처리장으로 보내 재차 정화하기 전이어서 상수원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흘러내려서 포항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행위로 인하여 언제까지 포항 시민을 중금 속에 오염될 수도 있는 이 물을 먹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하수 관로가 새는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직업 특성상 안동과 강동 일대 도로를 거의 매일 돌아다니는 한 회사원은 관로가 터져 하수가 새는 곳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경주시에 신고해도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처리된 게 한 10%밖에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자꾸 확인을 해봐도 완료됐다는 그런 거는 좀 드물었습니다. 경주시는 하수관로가 1,900km에 달해 노후관로 교체나 보수가 시내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강동이나 안강 같은 외곽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지부터 관거 기술 진단을 거쳐 노후 관거 개체 사업을 할 계획이고 경주 시민과 똑같이 포항 시민도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경주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3단계 특별 감시 단속을 합니다. 연휴 기간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는 사전 계도를 한 뒤 연휴 기간인 19일부터 22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오염 우려 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관계기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연휴가 끝나는 23일부터 28일까지는 환경 배출 시설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구 지역 유통업계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잠식하며 한때 유통 공룡으로도 불렸던 대형마트까지 폐점과 매각,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화점도 문을 닫고 전통시장은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문시장입니다. 88년 전인 1933년 문을 연 뒤 대구를 대표하는 주요 전통시장으로 명성을 유지해왔지만 이젠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성기 350개 점포가 밀집했지만 이젠 고작 50여 개 점포만이 남았습니다. 도심 상권의 급성장과 대형 마트 출현 등으로 상권이 계속 위축되다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기 힘든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뭐 한 10분이 안 되죠. 10분이. 그래도 뭐 생활은 하니까. 생활이 안 되면 다 하면 문 닫아야 돼요. 안 될 때 옛날 생각 좀 안 나시는가요? 그런 거는 뭐 이제 뭐 욕심 다 버려야지. 뭐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욕심 낸다고. 남문시장 일대는 철거된 뒤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1층은 상가로 남을 예정이지만 전통시장으로 기능은 할 수 없게 돼 손님도 상인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재래시장 이래 같이 있다가 이제 장사하다가 이제 전부 상인들도 없어지고 손님도 이제 재래시장 안 오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따가 서서한 그런 게도 있고. 대구 전통시장은 150여 곳, 공실률이 40%를 넘거나 하루 방문객이 500명을 밑도는 등 제 기능을 잃은 시장은 45%인 70여 곳에 이릅니다. 올해만 대구의 5개 전통시장이 인증을 취소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민 일자리와 지역경제 공동체를 뒷받침해온 전통시장을 시대 흐름에 맞춰 어떻게 되살릴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시장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역 백화점도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944년 1월 대구 상회로 창업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부침을 겪다 지난 7월 1일 77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동성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대기업 백화점의 물량 공세로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며 설 자리를 잃은 겁니다.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마이에 왔는데 옛날에 여기 중앙동 최고 극이잖아. 대구 백화점 가면은. 근데 갑자기 없어진다 하니까 그러면 많이 아쉬워요. 대형마트도 코로나19 장기화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때문에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3년 새 대형 유통업체 9곳이 문을 닫거나 닫을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시장은 언제 죽어가는 건 맞다고 보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몇 배 됐다 속도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코로나19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에 큰 피해를 주면서 유통업의 트렌드를 뿌리채 바꾸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대구의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코로나19 충격에 버틸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전통시장 상품판로 확대 사업에 참여할 시장 19곳을 선정했습니다. 포항 큰동해시장과 풍기 인삼시장, 하양 꿈바오시장 등 선정된 19개 전통시장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온라인 마케팅과 실무교육, 야시장 등 행사 비용으로 최대 2,25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추석 명절 할인 행사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상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전 마케팅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물가 걱정과 함께 좋은 과일을 고르고 또 잘 보관하는 것도 고민거리인데요. 과일은 추석 직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이 과일별로 따로따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수원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추석에 맞춰 출하될 수 있도록 개발된 국산 품종 아리수입니다. 홍로와 함께 추석 시장에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새콤달콤해서 젊은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고요. 홍로는 달콤해서 참 좋았습니다. 배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알이 굵게 잘 익었습니다. 일본 품종에 맞서 개발된 국산 품종 신화배입니다. 햇과일이 출하되고 있지만 아직 물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해품 출하가 본격화되는
추석 직전에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묵직하고 단단한 걸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좋으며 표면에 흠집이 없고 착색이 고르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것을. 과일은 한데 썩지 말고 분리해서 보관해야 신선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저장할 때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틸렌은 노화와 부패를 촉진하게 됩니다. 사과는 에틸렌 발생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는 포도와 배와는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추석 성수기 사과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난 4만 톤으로 공급이 원활하고 배 출하량도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으로 포항 지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업 76곳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보다 나아졌다고 답한 곳은 13.1%에 불과했고 더 힘들다고 답한 기업은 35.5%에 달했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와 제조 원가 상승, 자금 회전 부진이 꼽혔고 조사업체의 60.6%는 6개월 후에도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최대 승부처이고 여당과 다른 야당에게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알리느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홍 의원은 불과 몇 달 사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달성해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치사한 사건이라며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일을 기억 못한다고 하면 그 머리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까지 물고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렸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김동연 같은 다른 보수 세력들을 하나로 합쳐 정권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구를 찾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만 문제가 아니라 드루킹 사건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여야 상관없이 문제가 된다면 신속히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루킹 이외에 또 다른 조직들이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 또다시 그런 조직들이 압력을 할 겁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는 5명의 정의당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돌봄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치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저는 이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응답해서 모든 시민들을 돌보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원희룡 등 여야 대권 주자 10여 명도 대구 경북 곳곳에서 지역민과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정책 알리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주말 포항과 경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홍 의원은 포항 죽도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해 철강 TK 5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인데 그중 하나가 포항을 수소에너지 메카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 중앙시장에서는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연암동 포항대학교 교차로 앞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좌회전하던 버스와 직진하는 승용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항 지역 교통 기반 시설 사업비가 1조 원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는 포항과 삼척 간 동해 중부선 1,764억 원, 동해까지의 전철화 2,924억 원, 포항과 울산,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407억 원 등입니다. 도로는 포항과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1,685억 원, 포항과 안동 간 국도 4차로 1-1 구간 확장 454억 원도 들어 있습니다. 또 국제 여객부도를 포함한 영일만항 개발에 26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포항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포항이 철도, 도로, 항만 등 환동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쾌청한 휴일이었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2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늘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해상에서 2.5m로 남부해상에서는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 또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찬투는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목요일부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